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하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남은 것은 자식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식과 손주에 대한 자랑은 공짜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랑스러워서 기꺼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 테니까요. 자식은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자랑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 주머니를 열게 됩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탤런트 전원주는 가족들이 자신을 그저 문 안의 존재로만 보는 것 같아 섭섭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외롭고 혹시나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라도 와주길 바라는 마음에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혼자 누워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또한 아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궁궐에 온 듯 널찍한 방이 5개나 있다면서 그중 한 방에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해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 방을 옷방으로 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냉정한 반응에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원주 씨는 자식들이 그리울 때 살짝 꾀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반찬이 필요할 때 자식들을 불러서는 용돈을 건네주곤 합니다. 용돈을 빨리 줘야지 오래 앉아있더라. 돈만 주면 바로 일어나서 가버린다. 며 자식들이 집에 올 때면 어쩐지 언제 돈을 주나 하는 표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자식이 돈을 받자마자 돌아서서 돈을 세기 시작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내가 할머니나 엄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가족들이 자신보다 자신의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이야기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다를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오히려 더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와 성인이 된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결혼한 자식과 집을 합치는 것은 때로는 집을 감옥처럼 만들기도 하지요. 각자의 공간에서 떨어져 살아도 가끔 자식이 찾아와 함께 식사하는 일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거리가 없는 공간에서 자꾸 섞이다 보면 모두에게 감옥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부모는 누구에게나 삶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뿌리는 중심의 힘이 되어주죠. 이러한 뿌리가 상처 입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모든 자식은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뿌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지붕 역할까지 하게 되면 자식들은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성장한 생명체는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독립해서 각자 서야 함께할 때 더욱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신적으로 자녀에게 기대면 자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면 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은 때로 부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녀를 위해 스스로를 덜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에서 졸업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독립시키고 스스로도 독립해야 비로소 자녀와 진정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골에 사시는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치우고 나서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 낮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버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죠. 어디 가긴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어머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래, 내일은 뭐 하실 건가요? 뭘 하긴 고추 모종이나 심어야지. 내일이 무슨 날이길래. 옆집 창식이와 창길이는 벌써 왔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말없이 담배를 문 채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철들기 시작하면 부모를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에휴, 어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리셨습니다.
오지도 않는 자식들 얘기를 해서 뭐해? 서운해서 그러죠. 당신도 서운하지 않아요? 아버님은 답할 말이 없으니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모든 걱정을 우리 아이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을 잘못 키운 제 탓인가 싶습니다. 어머님은 식탁을 치우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안 오는 자식들 기다려서 뭐 하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뿐이지요. 아버님은 어머님의 투덜거림이 듣기 싫으셨는지 쓸쓸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어버이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승용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니 이 양반은 아침밥도 안 드시고 어디 가신 건지. 우추를 심겠다고 하셨던 아버님이 비닐하우스에 고추밭도 그냥 두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녀보셨지만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죠. 혹시나 하고 창고에 가보시려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낯선 꾸러미 2개가 놓여 있었죠. 꾸러미를 풀어보니 참기름 1병과 함께 고춧가루 1봉지, 그리고 엄나무 껍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신 이유가 어머님께서 늘 관절염과 신경통으로 고생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또 다른 꾸러미를 풀어보니 그 안에도 참기름 1병에 고춧가루 1봉지, 그리고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는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이었어요. 모든 걸 확인한 어머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어요. 언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엄나무 껍질을 구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을 올라야 하고 민들레도 요즘 구하기 힘든데 언제 이렇게 다녀오셨던 걸까요? 어제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더니 몰래 읍내에 나가 참기름을 짜오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새삼 깨달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자식들이 이 마음을 알게 될까요? 동네 입구에 홀로 앉아 계신 아버님의 모습이 처연하게만 보였어요. 허리는 굽어있고 마음속으로는 그리움과 기대를 안고 마을 입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죠. 이런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아는 어머님은 태연한 척하시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고추 심지도 않고? 라고 말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청승 부리지 말고 빨리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애들이 올해라고 올까요? 라고 덧붙이며 아버님의 손을 잡아 이쁘셨죠. 그제서야 아버님은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아버님은 말없이 어머님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마을 어귀를 돌아보시며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없는 자식 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기겠어. 그냥 없는 듯 살자고.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오늘은 우리 둘이 그냥 맛있는 시래기국이나 먹어요. 없는 자식 복. 오늘은 그냥 있자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고추 먹고 하루 쉬어가고 싶은 날이네요. 괜히 마음도 무거운데 억지로 일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다른 집은 아들, 딸들이 찾아와서 좋은 음식점에서 외식을 즐긴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그냥 씨암탉 잡아 술 한 잔 기울이며 소박하게 보냅시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아침상을 앞에 두고 한술 뜨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어머니,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막내딸과 사위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릴 적 소아마비로 많이 힘들어했던 딸이라 늘 안쓰럽기만 했는데 사위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온 거죠. 깜짝 놀라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라고 묻자 딸이 밝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서 왔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떡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따끈한 떡 한 상자를 내놓는 거예요. 아니,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떡을 만들었단 말이냐? 하며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 부부가 새벽까지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들었어요. 맛이 있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어머님, 이거 드시러 오세요. 아니, 박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께서 물으셨어요. 장모님, 사실 어제부터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떡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밤새 준비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니? 천천히 오지. 고소하고 따뜻할 때 드셔야 한다고 박서방이 열심히 달려왔답니다.
아버님께 드리기 전에 식으면 안 된다고요. 장모님의 마음은 잠시 아팠어요. 딸이 몇 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불편한 사위를 맞이했을 때부터 언제나 걱정이 많았던 터라 두 사람의 노력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힌 장모님은 딸과 사위가 잘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아버님,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테이블 위에서 카네이션 2송이를 꺼내며 사랑스럽게 내밀었어요. 저희가 어제 장터에서 사왔어요. 예쁘죠? 라고 말하며 시죽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성을 담아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아셨죠? 라고 다정히 말하니 부모님은 그래, 오래 살 테니 너희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화답하셨죠. 정말 고맙네, 사위. 라는 장모님의 말씀에 아니에요. 두 분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라고 답하니 부모님도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수정과 좀 드셔보세요. 맛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라며 수정과를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수정과를 한 모금 드신 후 울컥하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셨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꾹 참으셨어요.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수정과는 처음이야. 하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네, 장인어른은 감정이 벅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사위는 마치 그 순간을 잊어버린 듯 술병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위해 제가 산에서 직접 캔 산삼입니다. 작년에 산에 갔다가 만난 귀한 산삼인데 돈을 준다 해도 팔지 않고 바로 이렇게 술로 담갔어요. 정말 산삼을 직접 캤군요. 네, 작년에 매봉산에서요. 몸이 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버님은 산삼주를 받으시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셨죠. 평생 홀로 늙어가던 나에게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주니 참 고맙네. 그러자 사위는 아닙니다. 몸도 성치 않은 저를 받아주신 장인어른께 제가 더 감사하죠. 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에게는 과분한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장인어른. 아버님은 가슴이 뭉클해져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었고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한때는 평신인 자식이라 안쓰럽게만 여겼습니다. 아들처럼 학업에 힘을 쏟거나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시집을 보내고 나서는 마치 없는 자식처럼 신경 쓰지 않았던 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모님께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좋아하는 쑥범을 직접 떡으로 만들어 밤새워 준비해 오다니요. 평생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무엇이든 아들만 챙기려 했던 제가 평신인 딸은 뒷전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딸이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깊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들 때문에 서운했던 제 마음은 딸 덕분에 풀어졌고 멀게 느껴졌던 아들보다 가까운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딸에게 정말 고마웠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참 뒤 밖에서 씨암탉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난 아들들 주려고 키운 씨암탉을 못난 딸 주려고 잡나 봅니다. 우리 귀한 사위를 위해 장인어른이 씨암탉을 잡으시는 모양입니다. 이거 감동이 밀려와서 어쩌죠?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지금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선산을 지킨다고 하죠. 자식을 품 안에서 돌보며 살뜰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큰 후회를 남길 거란 옛말도 있잖아요. 부모님께선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동안 최선을 다해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 하늘 같은 은혜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해요. 잠시 눈을 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온 그들의 삶을 존경하고
정성껏 모시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일 것입니다. 이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받은 자식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미래의 나 자신도 내 아이들로부터 따뜻한 효도를 받으며 아름다운 울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아프면 한밤중이라도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아플 때 밤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하루만 더 참으라며 부모의 아픔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밤새 고통 속에 있지만 자식은 잠 부족이 부모의 병고보다 더 힘겹다고 생각하며 부모의 고통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 방면에서 부모를 능가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넓고 깊은 사랑은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함께 살 때는 부모에게 효심을 다하다가도 결혼 후에는 부모 공경의 마음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이는 자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위에서의 계속적인 간섭과 지나친 기대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다면 그 부메랑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므로 이를 항상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부유해지면 현재의 풍요로움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지만 부모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소중한 존재인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현실의 무게에 밀려 때로는 자신과 가족을 우선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과 감사는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며 진정한 효도를 실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이 바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삶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 자식 자랑, 손자 자랑하며 산다 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이 말처럼 부모님께도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온 날들 속에서 어느 순간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자식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안타까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와 손주에 대한 자랑은 하지 말라지만 그만큼 소중하기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죠. 우리는 그 사랑스러운 자식과 손주를 위해 기꺼이 주머니를 비우기도 합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전원주 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그저 부담으로만 여기는 듯한 느낌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외롭고 혼자 있을 때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하네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와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아들의 집에 가 있는 동안에도 넓은 방 안에서 홀로 있음에 허전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빈 방 하나라도 있으니 함께 살고 싶다는 은근한 바람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얼마 전 어떤 대화에서 상대방이 그 공간 옷방으로 쓸 거야 라고 답하더라고요. 자식이 합가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이니 부모로서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원주 씨는 자식들이 그립기도 하고 필요할 때 찾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청소가 필요하거나 반찬이 필요할 때 자식들을 부르고는 올 때마다 용돈을 준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려면 돈을 빨리 꺼내야 해. 돈을 주면 돌아서서 금방 가버리거든. 그 모습을 보며 섭섭하셨다고 하네요. 특히 어느 날 손주가 용돈을 받자마자 돌아서서 돈을 헤아리더랍니다. 내가 할머니로, 어머니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돈으로 보일 때가 제일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자신보다 자신의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남일 같지 않더군요. 우리 아이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오히려 더하더라는 이야기도 쉽게 공감이 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성인이 된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모두 주고 살림을 합치는 것은 집을 감옥으로 바꾸는 일일 수도 있죠. 독립된 공간에서 자식이 찾아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평화로울 수 있지만
심리적 거리가 없는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면 모두가 갇힌 기분일 겁니다. 부모는 누구에게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 뿌리는 가족의 중심이자 힘이 되어주죠. 나무의 뿌리가 닫히면 나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의 삶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려 하면 자녀들은 숨막히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의 생명체든 인간이든 자립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독립이 필요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면 그건 역시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지나치게 기대어도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자녀를 위해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이 잘 성장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제는 마음에서 자녀를 독립시키고 자신들도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와 부모는 진정한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 사시는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이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낮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버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디 가긴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그러자 어머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아버님은 뭐 하긴 고추 모종 심어야지 라며 간단히 답하셨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준비는 다 했어? 난 무슨 날이든 늘 똑같지 뭐.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창식이랑 창길이는 벌써 다녀갔다던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담배를 피우며 뭔가 생각에 잠기셨지. 다른 집 아이들은 철들면 찾아온다는데 우리 애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어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걱정스레 말씀하셨어. 안 오는 자식 얘기는 왜 해? 마음만 아프게. 그러자 아버지도 슬며시 말씀하시더라.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그렇지. 당신도 그러잖아. 그렇게 아버지는 괜히 헛기침만 하셨지. 정말 세상 일이 우리 애들한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머님은 밥상을 치우며 혼잣말처럼 투덜거리셨어. 애들 잘 되라고 기원하기는 하네요. 아버지는 듣기 싫은지 밖으로 나가셨어. 다음날 드디어 어버이날이 밝았지. 조용한 아침, 동네는 평온했는데 이 집 아버님의 자동차 소리가 아침부터 계속 들리더군요. 아니, 아침도 안 드시고 어디 가셨지? 가만 생각해보니 고추를 심겠다고 하셨다가 어느새 비닐하우스에 고추도 그냥 두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께 물어봐도 어디 계신지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광에서 뭐라도 하고 계시나 싶어 광문을 열어놨습니다. 그곳엔 낯선 가방 2개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풀어보니 참기름 1병과 고춧가루 1봉지, 그리고 엄나무 껍질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알고 보니 큰아들이 관절염과 신경통으로 항상 고생하는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죠. 다른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도 참기름 1병과 고춧가루 1봉지, 그리고 민들레 뿌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간이 좋지 않아 싱들어하는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아버님께서 언제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셨는지, 특히 저 깊은 산에서만 구할 수 있는 엄나무 껍질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요즘 민들레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시장에 가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는데 말이죠. 어제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다니 참 대단하세요. 옛날에 참기름을 직접 짜시던 읍내의 어머님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쓸쓸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죠. 동네 입구 근처에는 창순배기 아버님이 허리가 굽은 채로 홀로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그냥 지나치려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고추 심어야지. 청승 부리지 말고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애들이 올해라고 오겠나요? 어머님의 손길에 아버님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네. 빨리 가서 아침 먹고 고추나 심자.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을 따라오셨지만 가는 내내 동네 입구를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없는 자식 복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냥 없는 셈 치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요. 샷기침을 하며 따라오는 아버님의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이 오면 주려고 아껴뒀던 씨암탉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죠. 오늘은 특별한 날, 어버이날이네요. 자식들이 없는 우리 부부, 오늘은 단둘이 조용히 씨암탉을 잡아먹으며 시간을 보내볼까요? 아침을 준비하며 생각했죠. 괜히 마음도 좋지 않은데 무리하다 병이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다른 집들은 아들, 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점에서 외식을 즐긴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자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침상을 마주하고 한술 뜨려던 찰나. 막내딸과 사위가 깜짝 방문한 거예요. 어릴 적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를 가진 딸이라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그런 딸이 사위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어떻게 너희가 왔니? 네 몸 하나도 잘 챙기지 못하는데? 라고 묻고 말았죠. 예상치 못한 방문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기적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제 아내가 아주 특별한 이유로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해왔다고 하더군요. 아직 따뜻한 그 떡을 보니 어찌나 놀랍던지요. 이 아침에 도대체 언제 이런 떡을 만들었지?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웃으며 말하길 새벽부터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히히. 그 순간 제 마음이 벅차오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내는 순박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장모님, 사실 어제 저녁부터 난리였어요. 아버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그 떡을 꼭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 새벽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아내의 땀에 젖은 얼굴을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왔어? 천천히 오지 그랬어. 아내는 마치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떡은 다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라면서 시식 전에 아버님께 드려야 한다고 서둘렀어요. 기특한 제 아내는 몇 년 전 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진 상태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늘 어머니의 마음을 아리게 했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저 제가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어느샌가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버지와 어머니께 카네이션 2송이를 내밀며 어제 장터에 가서 사왔어요. 참 예쁘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달아드릴게요. 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렸죠.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아셨죠? 어머님께서 그래, 알았다. 오래 살게.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박서방 정말 고맙네. 라는 어머니 말씀에 아니에요, 장모님.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고 답하시며 아버지 어머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떡도 드셔보세요. 라고 건네며 가족의 따뜻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 알았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쑥떡을 한 입 드시면서 그 맛에 목이 메이는 걸 느끼셨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으시며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쑥떡은 처음이야.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때 사위가 잊은 듯 술병을 꺼내며 말했죠. 이거 아버님, 어머님 드리려고 박서방이 산에서 직접 캔 산삼이에요. 작년에 산에 가서 캐왔는데 팔려는 것도 있었지만 장인어른께 드리려고 안 팔고 술을 담갔어요. 닭소방이 산삼을 캤네요. 작년에 매봉산에서 한프리켓에 참가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몸짓 하나로 모든 걸 이룬 사람이 됐다고 느꼈죠. 산삼주를 받기 위해 아버지의 성이 끝에서 끝까지 흔들리던 게 기억납니다. 평생 혼자 살아가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내게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받아준 네가 더 고맙지?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나에게는 너무 과분한 색시였거든요. 맞아, 앞으로도 우리 자식 잘 부탁해. 장인어른도 말씀하시길 오랫동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으셨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평생 그 자식을 불쌍하게 여겨왔고 아들처럼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차려준 결혼식도 없이 시집을 보냈죠.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식이었는데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떡을 밤새워 정성껏 만들어 올 줄이야. 평생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이었습니다. 난 항상 아들 형제에게만 무언가를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었네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찾아와 줄 줄이야.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늘 딸에겐 소홀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자식이라며 무시했던 날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딸의 깊은 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요. 아들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이 딸의 따뜻함으로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멀고도 소홀했던 아들보다 가까이에서 챙겨주는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죠. 가슴 한편이 짠하게 아려옵니다. 정말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미안함이 더 크네요. 어느 날 밖에서 닭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에게 줄까 싶어 기른 닭인데 우리 소중한 딸에게 주려고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사위에게 맛보이려고 장인어른께서 준비하셨나 봅니다. 씨암탉 먹을 자격 충분히 있지. 장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죠. 옛말에 소중한 자식이 집안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지요. 몸을 돌보는 딸이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효라는 것은 몇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자녀가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며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게 말이죠.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성대한 차례를 지내도 그때는 소용이 없죠.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두 눈을 감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접어두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을 우리는 존중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 자식들의 책임이자 우리도 언젠가 자식들의 효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고리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아프면 새벽에도 병원에 데려가지만 자식은 부모가 아프실 때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침이 되면 모시고 갈 테니 좀 참아보세요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곤 하죠. 부모님은 밤새 고통 속에서도 자식 걱정을 하시지만 자식은 종종 자신의 수면 부족이 부모님의 아픔보다 더 힘들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채워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종종 복잡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뛰어난 홍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가늠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함께 사는 동안에는 부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마음이 옅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자식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반대나 과도한 기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을 소홀히 하면
언젠가 자신의 자식에게서 같은 무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더 많은 것을 쫓으며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나중에 효도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지금 당장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잘못을 영원히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도 깊이 새겨야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언젠가 우리도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에 대한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